자, 오늘은 소화 순환 중에서 순한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순환의 심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실제 사람 심장의 실제 모양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트를 표현하죠. 하트 뿅뿅 날리고. 그런데 그 하트가 심장의 모양이라는데 여기서 하트 모양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옛날 사람들은 그 좋은 감정이랄지 어떤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가슴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장이 생각을 하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심장은 펌프질을 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뇌가 하는 거죠. 그 뇌가 생각을 담당하고 감정을 담당하고 한다는 것은 한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죠. 옛날 사람들은 어떤 사랑의 감정 표현을 지금도 심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트 표시. 네. 자,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의 근육질 주머니로 가슴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은 거기에서 맥박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심장의 구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파란색 정맥인데요, 대정맥. 자, 온몸의 피가 이제 모아져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곳이 정맥이고요. 심장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가는 곳이 동맥이 되겠습니다. 동맥. 자, 그래서 동맥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놨네요. 정맥은 파란색으로 표현해 놨어요. 자, 심방이란 정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입니다. 심방이라고 합니다. 방 안에 침실이 있듯이 심실은 심방 안쪽에 있습니다. 자, 심방을 통해서 심실 들어갑니다. 자, 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심실벽의 근육층이 심방벽보다 두꺼우며 특히 좌심실벽이 가장 두껍습니다. 온몸의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막이 있는데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고요. 그 기능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맥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들어왔어요. 자, 우심방에 들어온 피는 우심실에서 폐로 쏘아줍니다. 우심실을 통해서. 그래서 폐동맥이라고 되어 있죠. 폐로 들어간다. 그래서 폐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폐동맥이 되겠죠. 폐동맥이 어디로 옵니까?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소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좌심실로 들어옵니다.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온다 그랬죠. 좌심실로 들어온 피는 대동맥으로 쏘아줍니다. 대동맥은 온 몸으로 순환하게 되겠습니다. 온 몸을 돌고 돌아온 피는 대정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우심방으로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판막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쭉쭉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이때 피가 거꾸로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판막입니다. 자, 폐동맥에 판막이 있고 대동맥에 판막이 있고, 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습니다. 이걸 삼천판이라고 부르고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도 판막이 있습니다. 이걸 이천판이라고 합니다. 네. 자,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기능을 제 역할을 못하는 병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걸음을 걸어도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빈혈처럼 픽픽 쓰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병이 되겠습니다. 심장판막증. 자, 심장 박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 박동은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을 말하며 심장 박동 시 심방과 심실은
교대로 수축을 합니다. 자, 심장 박동의 자동성은 심장은 스스로 박동을 일으키며 몸의 상태나 감정에 따라서 신경에 의해서 심장 박동 속도가 조절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단을 빨리 오르거나 또는 화를 많이 내거나 그러면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방과 이완, 심방 심실 이완. 자, 이렇게 볼까요? 첫 번째, 심방과 심실이 이완되면은 온몸에 있던 피가 또 폐 속에 있던 피가 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혈액이 심방과 심실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방은 수축을 하는데 심실은 그대로 이완된 채 있어요. 그러면은 심방에 있던, 그러니까 들어왔던 피가 심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실 속으로. 자, 그래서 심방의 수축으로 혈액이 모두 심실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심실이 수축을 해버립니다. 자, 역류는 안 되죠. 판막이 있어서. 심실이 수축하면 심방으로도 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다. 판막이 있다고 그랬죠. 역류 방지. 자, 그래서 심실이 수축하게 되면 온몸으로 피가 흐르게 됩니다. 동맥으로. 그래서 폐 속에 있는 폐동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온몸에 있는 대동맥으로도 피가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심실의 수축으로 혈액이 동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방 이완, 심실 수축.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다시 자, 심방이 이완하고 심실이 이완하면은 일단 혈액이 심방과 심실로 들어오죠. 그런데 심방은 수축하고 심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 속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런데 심방은 이완되고 심실을 수축하면 다시 역류할 거 아닙니까? 그건 판막이 역류를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뚫리는 수밖에 없죠. 그 뚫려 있는 곳이 동맥입니다. 동맥. 그래서 심실의 수축으로 혈액이 동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25분에서 30분이 되면 온몸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고 다시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갑니다. 온몸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순환의 세 번째로 혈관을 공부하겠습니다. 혈관. 자, 혈관은 피가 흐르는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하죠. 자,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고무줄로 끈을 묶습니다. 자, 체열할 때 피를 뽑을 때 자, 그때 간호사들이 이렇게 꾹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정맥이에요. 정맥. 자, 정맥에서 피를 뽑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동맥은 어떻게 되느냐? 손 아주 깊숙이 있습니다. 동맥은 아주 굵은 수도관 역할을 하는데 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동맥은. 자, 그 다음에 우리 표피세포로 이쪽으로 온몸에 퍼져 있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상처가 나면은 모세혈관이 찢어지는 겁니다. 모자가 아주 가늘다. 털처럼 털 모자니까요. 세자가 가늘 세자. 털처럼 가느다란 이렇게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그렇다면은 모든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은 약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답니다.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 그러면은 10만 킬로미터면은 말이 10만 킬로미터죠.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길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가 4만 500km예요. 4만 500km. 그러니까 2바퀴면은 8만 1000. 나머지 19,000은 그냥 반바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 2바퀴 반 정도 돌 수 있는 길이.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그렇게 길어요. 근데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렸거나 또는 어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러면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몸 한 바퀴를 도는데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꼭 한 바퀴 걸려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 10분에서 15분 사이 지나야 그 주사의 약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좀 참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동맥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맥을 보면은요, 동맥이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깨끗한 피고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영양소가 풍부한 피를 운반하는 것이 동맥입니다. 자, 탄력이 크고 두꺼운 근육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심실수축에 의한 혈액은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껍다라는 거죠. 자, 심실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혈관벽에 생기는 파동이 있는데요. 그걸 맥박이라고 합니다. 맥박. 자, 그래서 맥박 수는 심장 박동 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자, 우리 한의학에서 보면은 손을 잡고 손의 맥박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몸 상태를 파악하죠. 자, 맥박만 가지고 온 몸의 상태를 다 진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의학이 우리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자, 맥박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강할 수 있고 약할 수 있는 것은 인제근방 운동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단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이 양의학에 의해서 양의학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모자가 털 모자고 세자가 가늘 세자니까 털처럼 가느다란 혈관, 아주 작은 혈관이죠. 모세혈관 벽은 얼마나 작냐? 한 층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 크기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자,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영양소와 노폐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물질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어서 총 단면적이 가장 넓고 혈액의 속도는 가장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영양소가 세포한테 주어지고 세포에 있던 노폐물들이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영양분을 세포에게 주고 노폐물은 다시 받아오고 이런 역할을 모세혈관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동맥보다 탄력이 작고 얇은 근육층으로 되어 있고요. 심장 박동에 의한 압력이 거의 미치지 않아서 혈압이 매우 낮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주변의 근육 운동의 힘으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판막이 있다 그랬죠.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하나씩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에서 보면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니까 이게 동맥이 되겠죠. 동맥. 자,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몸속 깊숙한 부분에 있습니다. 동맥은. 자, 동맥은 이쪽으로 혈관벽이 두껍다 그랬고 압력을 이겨야 되니까요. 자, 동맥이 모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으로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 그랬고 한 층은 세포로 되어 있어서 조직세포와 물질을 교환한다. 물질 교환은 뭐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또 영양소와 노폐물, 이걸 물질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득 안고서 다시 정맥으로 피가 모이게 됩니다. 자, 온몸에 모세혈관이 다시 정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인데요. 정맥 곳곳에 판막이 있습니다. 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있고 들어가는 혈액이고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판막이 있다. 그 다음에 피부 가까이에 분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열을 할 때 간호사 언니들이 정맥에서 피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모세혈관을 보는 건데요. 우리 고기에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 예, 지느러미를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적혈구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세혈관, 아주 작은 혈관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느러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모세혈관에서 중요한 기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교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온몸에 있는 세포를 조직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은 동맥에서 가져온 피가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이쪽으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조직세포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조직세포도 give and take, 뭔가 받은 게 있으면 줘야 되겠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호흡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으로 보냅니다. 자, 이런 역할을 모세혈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 속도가 느립니다. 피의 흐름이 굉장히 느리다. 왜? 모세혈관이 직경이 작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정맥에서는 어떻게 혈액이 흐르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맥은 주변의 근육의 힘으로 어떻게 된다고? 피가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맥 피가 있으면, 정맥 혈관이 있으면 여기는 근육입니다. 근육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피가 올라가는데요. 정맥에서는 곳곳에 판막이 존재해서 역류를 방지합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고요. 자, 그 다음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지 정맥류라 그래서 한번 볼까요? 판막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혈관이 이렇게 툭툭툭툭 표면에 나와 있네요. 자,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혹시 가족 중에 혹시 있을까요? 저기 판막의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혈액이 거꾸로 흘러 다리 쪽에 혈액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혈관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죠. 이건 판막이 정상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판막이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혈액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럼 또 지금까지 배운 거 종합적으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되어 있죠. 분포는 동맥은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모세혈관은 몸 전체 표면에 퍼져 있고요. 조직세포 사이에 다 있고요. 정맥은 피부 가까이 있습니다. 자, 동맥의 혈압이 가장 높고요. 모세혈관 혈압이 낮고요. 정맥은 모세혈관보다 더 혈압이 낮아요. 자, 혈관 벽의 두께는 동맥이 두껍다 그랬고, 모세혈관은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 정맥은 이 사이입니다. 얇기만 합니다. 얇다. 자, 탄력성은 동맥이 가장 큽니다. 모세혈관이 작고요. 정맥 탄력성이 있습니다. 모세혈관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죠. 자, 판막은 동맥은 없습니다. 모세혈관도 없고요. 정맥에 있습니다. 정맥에 판막은. 자, 그 다음 다시 혈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압력. 자, 최고 혈압은 어디가 가장 큰가요? 동맥에서 가장 크네요. 그 다음 대동맥에서 가장 크고 동맥. 자, 모세혈관에서는 혈압이 점점 낮아지고요. 자, 그 다음 정맥이나 대정맥에서는 혈압이 제일 낮아지게 되죠. 자, 혈류 속도는 동맥에서 가장 빠르고 모세혈관에서 가장 느리고 정맥에서는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혈관이 가장 큰 게 뭐죠? 혈관의 총 단면적입니다. 혈관의 총 단면적이 모세혈관이 가장 커요. 왜?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혈관의 특징 비교.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자, 혈압의 색이 동맥이 가장 크다. 정맥이 가장 낮다. 혈관 벽의 두께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이고요. 혈류 속도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자, 그래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인데 혈압만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혈액순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순환에서 보면 동맥혈과 정맥혈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맥혈은 동맥에 흐르는 피란 뜻이에요. 피혈자를 써서 자,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양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맥에 흐르는 피, 정맥혈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맥에 흐르는 피는 산소가 적고요. 이산화탄소가 많고 노폐물이 많습니다.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요. 노폐물도 많고. 자, 여기는 동맥혈은 산소가 많고 영양소가 많습니다. 자, 먼저 온몸 순환을 보겠습니다. 몸 체자를 써서 체순환하게 됩니다. 체순환. 자, 혈액이 심장에서 나온 후 온몸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인데요. 자, 좌심실에서 이제 영양소와 산소를 가득 안고 피가 흘러갑니다. 좌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영양소의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영양소를 세포가 받아먹고 노폐물을 내보내죠. 혈관으로. 그 다음에 산소를 받아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자, 그래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득 담은 모세혈관에서 온 피가 대정맥에 모아지고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자, 이러한 순환 과정을 온몸 순환, 체순환이라고 하고요. 자, 온몸 순환을 통해서 혈액은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조직세포로부터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온몸 순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우심방까지가 이제 체순환이라면 우심실부터 폐로 가서 다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노폐물은 이제 콩팥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 하여튼 이산화탄소를 폐동맥으로 가져가서 폐의 모세혈관에서 버립니다. 이산화탄소를. 그리고 산소를 가져옵니다. 산소를 가지고 얻어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가고요. 자, 이렇게 온몸에 온 녀석이 다시 우심실, 폐동맥 이렇게 거치고요. 자, 그래서 폐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다시 가져오는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거쳐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우심실,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하는데 폐순환의 기능은 혈액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옵니다. 즉 여기와 반대가 되겠죠. 자, 혈액순환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온몸의 여러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순환과 폐순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심장이 있습니다. 자, 심장의 좌심실, 왼쪽에 있으니까 좌심실입니다. 자, 좌심실을 출발했어요. 여기가 좌심실이군요. 자, 좌심실을 출발해서 대동맥을 따라서 자,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영양소가 온몸의 조직세포에 공급이 되고 자, 온몸의 조직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여기서 교환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동맥혈이 되겠습니다. 동맥혈, 동맥의 피.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정맥으로, 대정맥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우심실로 들어가서, 자, 폐동맥은요, 동맥혈이 아닙니다. 폐동맥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가장 많이 있는 게 폐동맥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동맥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폐동맥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자, 폐의 모세혈관. 자, 그러면은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동맥, 그 다음 폐의 모세혈관, 여기에서 산소를 가지고 다시 폐정맥, 그래가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과정. 이게 폐순환이 되겠습니다. 폐순환. 자, 체순환, 온몸 순환은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대동맥, 그 다음 온몸의 모세혈관, 다시 대정맥, 우심방까지가 체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폐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 폐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자,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가지고 폐정맥을 따라서 어디로 오죠?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좌심방. 여기까지가 폐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폐동맥, 폐포의 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자, 이 과정이 우리 피가 흘러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혈액순환 전에 말씀드렸죠. 동맥혈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으로 대동맥과 폐정맥입니다.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폐정맥에는 폐의 모세혈관을 바로 지났기 때문에 폐정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고요. 자, 정맥혈은 산소가 적게 들어있는 혈액으로 대정맥과 폐동맥 흐릅니다. 자, 폐동맥과 폐정맥은 우리가 말하는 대동맥과 대정맥의 역혈,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동맥은 나가는 곳이고 정맥은 들어오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폐에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는 폐정맥이고 폐에서 나간다 그래서 폐동맥으로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온몸에 있는 그 대동맥과 대정맥의 역할이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자, 즉 동맥혈에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 정맥혈에는 산소가 적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순환의 마지막 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